시험 때 학교 안 가고 F 막 아, 1학년 진짜 음악 말고. 가죽 잠바 입고 다니고 혼자. 정말 가죽 잠바에 말구도 그럴 때 야 완전히 다른 애들 봤을 때 이 또라이 같은 애들이 다 또라이가 다 있어 이랬을 거야. 어떻게 그 대학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처음 나갔던 학교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요 썰은 정말 그 일대기를 읊어야 되는 썰인데, 경영학을 간 이유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고등학생 때 이제 1학년 때 혼자 곡 쓰고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친구들이랑 뭐 밴드 활동 같은 거 해보려고 이제 계획하고 막 곡 쓰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난 음악을 해야겠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과는 거의 클래식이고, 그때는 실용음악과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근데 고2 뭐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와서 클래식을 준비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일반 과로 가서 음악을 마음껏 해라. 일단 들어가면 마음껏 해라. 합의를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니까 수능 보고 친척분들이 야 너 음악 하고 싶어? 그래서 야 그러면은 경영학 가. 경영학이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러지? 광범위하고 폭넓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배우지만 너무 주입식 같은 이런 공부 안 하고, 사실 내가 그 전에 목표했던 건 약간 언어 계열들을 조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안 된대. 아우 공부할 거 많다. 그게 막 시험 너 달달 외울 자신 있어? 근데 경영학과 가면 시험 문제 딱 2개 나오고 막 이래 뭐 이런 거. 하여튼 잘 경영학이 털면 되는 야 거. 너 이거 청산유수잖아. 너 경영학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럼 경영학. 근데 그때 IMF 터졌을 때고 갑자기 경영학이니까 완전 좋아졌어. 그래서 되게 점수도 높았어. 커트라인이. 근데 그래도 붙었지. 운 좋게. 물론 이제 학교를 하향 지원했지만 고민하고 싶지 않고 나 편하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 담임이 말렸거든 솔직히. 여기 꼭 넣어야겠어. 근데 저는 그냥 붙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영학 간 다음에 진짜 음악만 하고 해야지. 시험 때 학교 안 가고 F 막 1학년 진짜 음악 말고. 가죽 잠바 입고 다니고 혼자. 정말 가죽 잠바에 말구도 그럴 때 야 완전히 다른 애들 봤을 때 이 또라이 같은 애들이 다 또라이가 다 있어 이랬을 거야. 경영학까지만 나 음악 하는 사람이야. 약간 그 어렸을 때 락키즈 전형적인 그 지금 보면은 부끄러운 이제 과거 창피한 과거. 그때는 그래도 반반. 그래도 내가 음악으로 평생 먹고 살까, 아니면 경영학과 왔으니까 이제 경영학과가 약간 이제 잘 나가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취직 잘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약간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좀 세상 풍파 좀 겪고, 원래 다들 그러잖아. 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너도 휴학 오래 해서 알잖아. 다니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방황했지. 막 잠적했어 솔직히. 연락 다 끊고. 내가 그때 왜요?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하여튼 뭐냐면 학교 안에서의 그 알력,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반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 문제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밴드 동아리 같은 것도 했는데 거기서 막 야 연습하냐 안 하냐 막 싸우고, 애들 막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거나 사람 만나는 거에 정이 떨어졌어. 아이씨 짱나 그러면서 군대 나가 이제 해가지고 휴학을 해버리고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입대하고 바로 후회했지. 왜 잠적했을까? 외롭다. 아무도 연락이 편지가 안 와. 맞네. 집에서 막 어머님만 편지. 하여튼 그랬는데 군대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 군대가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이지만 터닝 포인트였어 인생에. 생각의 시간도 많이 했고 좋은 경험도 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이제 어쨌든 재밌게 지내고 그때 생각 많이 하고, 음악을 이제 정식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이제 군대 산 거야. 수양록에도 썼어. 꿈과 목표 이런 거 쓰는 게 있었어. 레전드가 되겠다 이런 거 썼어. 진짜 오그라드는 거. 난 레전드가 될 거야 막 이런 거. 나와서 이제 음악을 제대로 하려면 그 전에는 검문만 들어가지고 마구리로 했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재즈 아카데미 들어갔어. 그때 내가 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어. 경영학과 무슨 경영학과, 다시 음대를 가든 다른 곳에서 음악 공부하든 그렇게 다니겠다 했는데 주변에 다들 뜯어 말렸거든. 친구들부터 야 미래는 모르는 거다. 지금 이제 너무 고맙지. 나를 알려준 분들이 너무 졸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재즈 아카데미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정식 음악 정말 정규 그 코스로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 되게 많았고, 나의 스승님들도 정말 난다긴다는 우리나라에 정말 인류 그 음악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거에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고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음악을 좀 제대로 보게 돼. 겉멋들었던 시대에 비해서 제대로 보게 되고, 물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밴드들도 해체하고, 야 나 이제 음악 공부할 거야, 이제 밴드는 당분 안 해 이제 하면서 했지. 그럴 때 미디를 내가 거기서 제대로 한 거야. 미디 수업이랑 이제 레코딩 수업을 같이 해서 작편곡에 관련된 걸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나한테. 너무 손발이 잘 맞고 이게 내 길이구나 그때 느꼈어. 그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빨리 캐치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좀 친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에이스가 됐어. 그래서 재즈 아카데미 거기로 JYP에서 미디랑 이런 거 작곡 좀 잘하는 친구로 2명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나였어. 네, 그래서 JYP 인턴을 한 달에 한 달. 아, 한 달이요? 한 달 했는데 그때 방시혁 작곡가 계셨거든. 그 방시혁 작곡가 나를 기억 못 하겠지만 이제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했더니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줬어. 근데. 그럼 뭐 앞으로 뭐 음악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게 이제 한 달 동안 난 그만두고 이제 난 내 길을 찾아야겠다. 다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일 힘든 게 마감에 쫓기는 삶을 내가 못 견뎌. 아, 맞네. 여기에 내 거 해야 되는데. 내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디 레코딩을 하다가 내가 그때 유학 준비를 약간 했거든. 그때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님이 황규동 스승님인데 아직도 나의 은사님인데 야, 너 음악이 미국 스타일의 음악이랑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보통 이제 미국 가면 뭐 재즈, 퓨전, 다 펑크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만 가니까 너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게 맞아?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남들 다 간다니까 나도 휩쓸려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너가 만약에 정식으로 음악을 또 공부하고 싶으면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을 다루는 대학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런 데가 있어요? 다 클래식 아닌가요? 그때 이제 상명대 그래서 정보 좀 검색해보고 했더니 괜찮은 거야.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영화도 좋아했고 영상음악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재즈 아카데미에서 많은 선생님도 그렇고 그때 그 나의 스승님도 그렇고 사운드 크리에이터나 디자인하는 거에 너가 약간 재능이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비벼봐라. 그래서 그래야겠다 생각해서 미국 간다고 내가 이런 걸 잘할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위가 없잖아. 그래서 복학을 한 거야. 아, 그럼 다시 경영학을. 한 거지. 복학을 해야 되는 거야. 학사학위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복학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했던 거야. 야, 나를 말려준 분들. 같이 안 한 게. 그렇지. 대학원을 갈 수 있으니까. 나이 한참 먹고 돌아가가지고 학교 학생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니까 내가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밥 혼자 먹었어. 그래도 너는 학교 생활 재밌게라도 했지. 뭐 그렇죠. 합주도 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난 진짜로. 내가 노하우 생겼다니까. 학교 식당 가면은 벽 보고 앉아 먹었어. 그래서 사람들 괜히 마주치면 좀 그럴 것 같아. 눈이 마주치니까 벽 쪽을 항상 보고 먹었다니까. 그런 아픈 그런 게 있어. 그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면서 복학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마케팅을 배워야 되고 소비자 행동, 그래도 그런 거는 그럭저럭 배울 만해. 세상 돌아가는 거랑 비슷하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금융 뭐 투자론, 와 뭐야 이거 막.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막 여기 편도선이 붓고. 복학하고 나니까 가기 전보다는 좀 성실해지긴 했어. 여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그 다음 달 바로 대학원에 갔지. 8월 졸업하고 9월 달에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부터 이제 미디 긴 이야기다. 그렇지. 스토리가. 그래서 아까 내가 일대기를 다 훑어야 된다는 거야. 미디 레코딩의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대학원 다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미디 레코딩은 동타임으로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앞서 갔거든,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내 무기라는 걸 내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 난 이거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이제 강의 기회가 온 거야. 주변에서 야, 컴퓨터 음악이랑 이런 데 뭐 레코딩 실습이나 이런 거 강의 한번 해볼래? 기회가 와가지고 그래서 강의 해봤는데 이제 약간 두려운 반이 있었죠.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다 그때 더 느꼈지. 이게 가르치는 직업이 내 완전 천직이구나. 이거 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청산유수 가르치다 보니 야, 이게 내 그거에 잘 맞는데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지. 내가 처음 나간 게 2009년인가 10년쯤 나갔으니까 아예 완전 첫 강의를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한테 배웠던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야. 왜냐면 나도 강의가 처음이고 약간 시행착오가 있잖아. 맞아요. 유두리가 좀 없었지. 좀 미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재밌는 요소나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살가운 느낌은 없었지. 근데 우리 레슨할 때는 훨씬 그래도 살가운 느낌이나 특히 전공 레슨은 클래스 수업과 다르게 훨씬 더 살가운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없었지. 서로 좀 낯설고 어려웠지. 근데 이 얘기를 쭉 다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상의 날개 혼종이라 그랬잖아요. 또 혼종이네요. 그래. 밴드 음악 좋아하고 메탈 좋아해가지고 음악 시작했는데 음악 정식 공부하다 보니 컴퓨터가 손에 잘 맞고 미디 레코딩 맞고 앞으로는 나는 이제 밴드 생활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야. 한번 현탕 한번 왔어. 그 계기가 영화 원스야. 나도 저런 풋풋한 그 낭만의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밴드 음악하고 혼자 통기타 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 지금 공부한답시고 뭐 하고 있지? 내 이야기를 담은 이런 앨범이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이제 내 앨범을 만들겠다. 이게 시작이었어. 그게 이상의 날개 시작이었어. 그래서 밴드 이름도 바꾸고 다시 친구한테 연락이 야, 나 이거 앨범 작업하려는데 너 어떻게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걔 직장 다닐 때 와가지고 녹음하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점잖은 혼종입니다. 좀 특이하게 좀 그렇게 됐지. 요즘에는
학교 몇 군데 나가세요? 지금은 학교는 한 군데 나가고 학교 예전에는 더 많이 나갔을 때인데 일정 조절하기가 힘들어 오히려. 그렇죠. 나는 약간 삶의 주의가 약간 배짱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 시간을 좀 갖는 걸 좋아해. 아까 전에 마감에 쫓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JYP 인턴을 하면서 내가 방시혁 작곡가 밑에를 잘 붙잡고 있었으면 지금 저기 하이브 가가지고 어떻게 있을지 몰라. 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약간 하지.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그게 살살 걱정이 되는데. 매해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음악도 매해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도 매해 바뀌고 요즘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어떤지 내 어렸을 때는 생각나지.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했던 좌절감, 괴로움, 뭔가 시행착오 이런 걸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나랑 완전히 이게 결이 다르거나 정말 그런 게 안 맞아 그런 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 그래도 나랑 같이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험담도 좋고 약간 이론적이고 뭔가 학문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정신적 멘탈적인 거. 나의 스승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제자들이나 학생들 또 후배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학교니까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음악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선후배고 내가 단지 조금만 먼저 걸었을 뿐이지 음악은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가 갑자기 이 친구가 그냥 뭐 혜성과 같이 막 빵 떠가지고 막 나보다 막 이제 그럴 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가이드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막 열정이 가득 찬 이런 애들 보면 볼수록 어렸을 때 나의 그런 생각도 나면서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반대로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보면 약간 아쉽지만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맞아요. 나도 그랬지만 내 주변에 음악하던 많은 사람들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팔자지만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을 최대한 이끌어서 증폭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조언해주고 하고 있지. 한때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솔직히 나는 이제 내리막길이고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 상태고 나의 이제 역할은 약간 이제 나의 스승님이 나한테 했듯이 교대 근무한 거지. 내가 이제 이 친구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질문에서는 교육자 같은 느낌이 그리고 주변에 뭐 비슷한 사례들이 많어. 근데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서포트 해줬던 뭐 스승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나도 그런 예술가 좀 잘 돼야지 아니라 난 그 사람 보면서 이게 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옆에 조력자나 서포트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은 빚을 못 봤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사람이 빚을 보겠는데 나는 이런 역할인가 보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인스타그램 얼마 전에 보다가 보니까 2015년부터인가 이렇게 쭉 과제했던 걸 이렇게 남겨두신 게 있어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상관이한테 선물로 이걸 보면 8년 전 8년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들 테니까 이게 아마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걸 한번 써봐라. 과제로 레포트가 있잖아. 나의 음악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써라고 하셔서 엄청 잘 썼어요. 그래요? 엄청 빽빽하게 썼어. 내가 데리고 써놨어. 이게 내가 이렇게 3장이나 글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펀시티에서 앨범을 냈던 Y라는 곡도 내가 과제로 냈었고 레슨을 한창 할 때 펀시티 준비하던 시기고 해가지고 그때 계획과 그런 것도 많이 얘기했었고 미리 써둔 곡도 내가 미리 들어본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학생 때 느꼈던 거를 나의 제자들이나 학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도 해봤던 거야. 경영학의 좋은 점이야. 경영학은 과제가 이렇게 다 좋으니까 네 생각 그냥 마음대로 써 이런 과제들이 많아. 그런 과제가 난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 과제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면서 나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됐다는 게 되게 좋아서 과제로 쓰는 거지 한번 써보면서 한 번씩 되뇌어보고 정리도 해보고 하는 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친구들과 기억에 남는 친구들 훗날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친구들 열심히 할 것 친구들 이제 학기 끝나면 정리하거든 약간. 근데 이 친구들을 버리기에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처분하기 아쉬운 애들은 좀 모아놨었던 게 있어. 너 말고도 다른 친구들 것도 좀 있고 해. 나는 약간 그 히스토리를 잘 보관하는 그런 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거에 대한 것도 잘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 타인들 것 중에도 약간 의미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보관하고 있는 친구이지. 특히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인연이 다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또 다른 데서 만난 사람들과는 또 남다르지.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셨을 때 바라보셨던 상번이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본이는 뭐 사실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데 너무 뭐 달라진 게 없어. 그쵸? 정말 한결같은 느낌. 일단은 밴드 음악, 락을 기반으로 하는 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한다 이런 약간 해내고 말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죠. 레슨 때 그래서 사실 말이 레슨이지 뭐가 내가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고 한 번도 그런 거 없어. 우리는 항상의 그 음악적인 방향과 음악 들어보고 토킹 어바웃의 시간을 맞아요. 가졌던 그런 레슨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펀시테 계획해가면서 그 일대기를 나는 또 다 알고 첫 맞아요. 그거부터 준비하던 과정부터 설명도 많이 듣고 또 내가 앨범 작업하는 것도 얘기도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똑같은 그 과정. 지금 수업하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계속 그냥 얘기도 옛날 얘기 하고. 하면서 주어진 뭐 1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 돌아가는 것도 유통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내가 아는 거는 또 얘기해주고 유통을 그런 쪽 그런 거 얘기도 다 해주고 해주셔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상번이가 다른 학생들과 또 잘 어울려서 학교에서 있는 행사와 공연과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맞아요. 그런 모습 볼 때 되게 좀 기특하고 멋있고 멋있게 공연 만들고 하는 게 이 친구는 뭐라도 돼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앨범 내서 갑자기 빵 뜨고 이러면은 그걸 마다할 리는 없지만 저는 빵 뜨기 싫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막 맞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돈 안 벌고 막 이러진 않을 거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음악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좀 이제 여유롭게 생각하고 좋은 음악 작품 만들고 꾸준히 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솔직히 나도 내 음악이 뭐 밴드 뭐 대중음악상 뭐 그냥 성취감 하나로 가는 거지. 정말 음악이 그렇잖아. 자아실현. 그렇지. 네, 자아실현. 그런 걸로 하는 거니까. 물론 잘 되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걸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죠 학교에서. 요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음악적으로 이런 점은 정말 좋다 하나랑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 좋다라고 하는 건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개성이 뚜렷하다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야 되나. 색채감이 있고 캐릭터가 분명하면 그거를 일깨워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내가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장르일지라도 색채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너는 해, 너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막 색채감이 분명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는 정말 어린 나이. 그래서 야 어떻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그랬는데 몇 살이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그때 완전 진짜 완전 초짜였는데 이런 거 볼 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제 반대로 단점, 좀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약간 장르의 편향성인 그런 경우를 볼 때 듣는 음악만 들어. 맨날 그 유행한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게 너의 개성이 뭐고 너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뚜렷한 그런 건 없고, 글쎄요 그냥 뭐 차트에 있는 거 듣고요 뭐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거를 또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100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나도 껴가지고 거기서 경쟁해야지 보다 10,000명 있는 데서 경쟁하는 게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100만 명이 찾아간단 말이야. 심지어 늦게 시작하는 거고. 들리는 음악만 듣고 음악을 찾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음악을 공부하고 전공하겠다고 하는 학생인데 그저 그냥 팬심으로만 음악을 접하면은 전공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거든. 뭔가 자기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음악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도 좀 찾아 들어볼까? 이런 뭐 기술도 배워볼까? 뭐 이론도 배워볼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한쪽으로만 딱 스펙트럼이 이렇게 좁은 친구들을 보면 그런 건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쉬움.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내가 좀 넓혀줘야겠다. 10견을 이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아직은 그게 안 열린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렇다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나도 그 나이 때는 정말 요거밖에 안, 시야가.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놔라. 오픈마인드 해라. 들리는 음악 또는 찾아내는 음악,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네. 마음에 들면 습득하고 아이씨 요건 아닌 것 같아, 나랑 뭔 것 같아, 그러면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보통 이제 락 음악 하다 보면 좀 더 센 거 없냐? 좀 더 센 거 없냐? 가다 보니까 이상의 날개 밴드 합주하면서 까인 곡들 좀 있고 멤버들이 이건 곡이 뭐 이런